2편 찍어볼게요. 나머지 인쇄할 거고 이제 데려오고. 이름이 어떻게 되죠? 아, 여기 앞부분. 됐어. 가자. 이제 왕권 강화 국가 기틀의 확립 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태조, 광종, 성종 중에서 일단은 역시 광종이 원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성종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최승로 어딨어?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나와. 그러니까 성종이라고 써놓고 사실 최승로를 좀 많이 내는 편이야, 사료로.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자, 23페이지 피시고 23페이지 폈니? 좀 기다려주자. 1권에 23페이지요? 1권, 2권 구분 잘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잘했어. 어떤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냐면은, 자, 통일을, 실질적 통일을 처음 해본 거야. 신라 때 통일 해보긴 했어.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각 영주들을 설득해서 얻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짜가 통일이고 가짜 통일이고 반 정도는 날려먹은 통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고려 때 통일은 호족들을 그치, 왕건이 개인적인 리더십, 뭐 무력이랑 회유도 써가면서 하나로 뭉쳐놓은 주먹밥 같은 통일인 거예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신라나 백제 정서가, 그치, 통일 신라 때보다는 좀 더 덜 남아있다 이거야. 예. 근데 문제가 있어. 호족이 아직 있거든. 호족. 이건 이제 지울게. 그러니까 고려 초기는 호족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태조는 처음에는 혼인 정책으로 이제 제압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한 10년은 잘 굴러가는데 자녀를 낳잖아. 옛날에는 좀 여자들이 특히 거북한 얘기겠지만, 한 남자가 이제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왕건 같은 경우는 부인이 내가 알기로 24명이었나 그래. 골 아픈 거죠. 자식 한 명씩만 낳아도 걔네들끼리 나중에 왕위 경쟁을 벌이면은, 더 어지러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광종 때부터는 과거 제도를 곁들여서, 그렇죠? 과거 제도를 곁들여서 기존의 호족들이랑 같이 융화시키는 정책을 구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배 세력이 이제 변동될 거라는 거예요. 호족 때부터 왕실과 인연을 맺어온 집안들은 나중에 문벌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고래 지배 세력을 늘어놓는 거, 이거 이제 적어두시면 돼요. 미리. 그 다음에 이제 문벌귀족이 좀 더 업데이트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신정권은 솔직히 얼마 안 되고 짧고, 얘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권문세족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몽골을 등에 업고 권문세족이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고려가 거의 망할 때쯤에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신젠 사대부라는 그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 더해지는 그런 형태의 지배 세력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좀 더 적게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비중이 좀 떨어지고 이건 비중이 좀 높고, 얘도 비중은 약간, 얘는 이제 세모. 이해되셨죠? 요 정도 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광종의 정책, 뭐 성종의 정책 이렇게 표현은 돼 있는데 사료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요것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위에서부터 사료를 보고 한번 좀 시간을 아껴볼게.
태조가 그쵸 황복한 왕을 후히 대접하고 이르기를 지금 왕이 나라를 과인에게 주노니 뭐 그 덕이 크도다. 근데 봐봐 왕이 나라를 나한테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도 보답을 해야겠지. 그 보답으로 그쵸 이 딸이 아니면 내 정을 고루 갖출 수 없을 것이다. 밑줄 그쵸 뭐야 혼인 정책이라고 쓰시면 돼. 그게 혼인 정책. 그게 태조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거야. 즉 이 단계에서 태조는 혼인 정책을 꾀했다는 거죠. 혼인 정책을 꾀했다. 괜찮습니까? 태조는 혼인 정책을 꾀했는데 그 밑에 있는 광종은 좀 무서운 얘기를 할 거예요. 광종 그쵸? 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그게 노비안건법이야. 광종의 노비안건법 힌트. 노비안검 힌트라고 쓰시면 돼요. 노비안검 힌트. 그쵸. 그 다음에 뭐 광종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쵸. 뭐 과거를 실시하였다. 그쵸. 이거는 이제 쌍기를 보고 맞추시면 좋은데 과거 제도를 들여온 사람을 이름으로 추론하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시대 때 등장하지 않겠죠. 그쵸. 이 쌍기라는 사람을 추론을 해서 맞추시면 광종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 노비안건법이 특히 좀 되게 별표 중요한데 많이 나오는데 노비안건법은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귀족의 재산을 압수하는 겁니다. 노비는 좀 슬프지만 그때 당시 사람이 아니니까 좀 걸어다니는 식기세척기 약간 공기청정기 이런 느낌. 공기청정기? 그건 좀 그렇다. 자동차 이런 느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 취급을 받았던 거죠. 재산. 알겠죠?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으로 취급받는 노비들은 그렇지 항상 이제 왕의 귀족의 사봉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노비 안건법으로 광종이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사병 문제였던 거죠. 귀족들이 재산을 뺏는 차원도 있지만 사병을 특히 뺏어서 경고하는 모습이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료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거지. 나라의 노비들이 자꾸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거나 저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고발해버리는 턱에 뭐 신분제도가 어지러워졌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7조 20조 있죠. 7조 20조 이제 그 성종의 정책 중에서 이게 쓰세요. 시무 28조야. 그 7조 20조 있죠. 거기다 쓰세요. 성종의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부터는 약간 이제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종은 여기에 좀 가까워. 이제 과도기 단계야. 왜냐하면은 성종이 얘기한 거는 조선의 성종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했다라는 차원에서 이 유교를 들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초기 때만 하더라도 요때만 하더라도 유교보다는 불교를 좀 더 중시했는데 이제 문벌귀족 단계로 성종 때 넘어오면 이 사람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교가 불교보다 좀 더 대우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게 바로 시무 28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불교는 사실 그때 당시에 종교라기보다는 좀 더 복지제도에 가까워요. 복지제도. 되게 웃겨. 우리 경찰서에 가면은 경찰서에 갈 일이 없지. 동사무소에 갔어. 그럼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그쵸 대머리를 하고 앉아있지는 않다고 그쵸. 근데 옛날 스님들은 행정직 공무원 같은 개념이었어요. 지방직 행정직.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네 보안관도 하고요. 오케이? 뭔가 지역에 연락을 전달할 일이 있으면은 우체국 역할도 하고요. 오케이? 그때 상인들이 와서 그 주변에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절에다가 마당을 깔고 장사를 하는 장마당 역할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고려가 타락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려줄게. 나중에 막 좀 약간 그 범죄도시의 초롱이 역할도 해요. 막 수금을 하러 다녀.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런 거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인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오케이? 그런 형태의 성질을 지녔다. 그러니까 불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회복지의 성격을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얘는 좀 비중을 낮추고 얘는
얘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을 것 같고 빨리 지금 공무원 제도를 빨리 정비를 해야 지방 행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민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세금이 안 거친다고. 어느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 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어. 국세청이. 쉽게 말하면. 근데 고려는 지방행정제도가 정비가 돼 있지 않으니까 다 얘네들끼리 향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는 큰 향리, 호장. 너는 작은 향리, 부호장.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열을 지어서 마을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행정제도가 먹히질 않는 거야. 오케이? 막 나중에 막 드라마 같은 거, 고려 거란전쟁 같은 거 보면은 향리들이 나중에 왕이 도망치거나 가난해졌을 때는 막 죽일라 그래요, 왕을. 오케이? 그 정도로 왕권이 좀 이제 별로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의 세력을 유교를 통해서 지방행정제도로 높인다 이 얘기예요. 지방행정까지 왕이 관할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높아져야 된다. 이게 고려 성종의 업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봐. 7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 밑줄. 수령을 나누어 보내서 백성의 이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밑줄. 이게 12목의 관리 지방관 파견 쓰세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여기에도 밑줄 긋고 이게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의 직접적인 사료예요. 한번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도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죠. 역시 유교가 더 중요해. 유교 밑줄. 유교가 더 중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국은 오늘의 일인데 오늘의 일을 버리고 내일의 일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 유교가 더 급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게 바로 성종이에요.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 이게 별표야.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넘어가 보시고 요 놈이 이제 어려운데 이 중앙정치제도에서 이제 첫 번째 꼭지. 자, 아직 고려 왕까지는 내가 고난이도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이거가 나온 거야 지금. 이거. 오케이? 이 중에 요건데 굳이 비율을 들자면 이게 좀 더 중요해. 오케이? 이게 좀 더 중요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이게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써줄게요. 여기 옆에다가. 이거 다 쓰셨죠? 이게 베이직이고 고려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도와주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쌤이 침입 세력을 여기다가 다 써주고 막 필기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찌만 붙여주면 돼. 여기다가 거란. 찌만 달아주면 돼. 거란. 그 다음에 모신정권 때 몽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여진 이렇게 적어주면 좋지. 이렇게 적지 말고 둘 다 적자. 거란 여진. 헷갈리게 하지 말고. 거란 여진 몽고. 그 다음에 권문세족 때 신진사대부. 그래서 원. 그다음에 홍건적. 뭐 외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좀 더 그쵸. 여러분들이 알아먹기 쉬운 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써먹을 거라는 거예요. 일부러 다른 색깔로 썼어. 이따가 써먹을 거야. 침입 세력 익힐 때 알겠죠? 계속 도표처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방행정제도를 먼저 봅시다. 이건 다 적으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적었니? 적어야죠, 선생님. 네,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지금? 적으세요 빨리. 앞에 거 놓친 거는 다 녹화해 놨으니까 이따가 유튜브 링크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적을 거 적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줍시다. 다 적었으면 얘기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책 나눠줄게. 적고 있어? 종이가 없니 또? 아휴. 종이 푸지게 드네.
나오겠지. 자, 보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이제 지웁니다. 다 적었죠? 1학기 때 자주 나올 것 같은 걸 적은 거예요. 좀 어려운 거. 그래서 고려랑 조선을 비교해 볼 때, 쓰세요. 고려는 귀족 정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구를 외우는 게 중요해. 귀족 정치. 아마 중딩 때 한번 배워서 알긴 알 거예요. 고려는 좀 뭐라 그럴까, 호족들이 이미 왕하고 가족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왕이 이런 거지. 형수님? 이해됐어? 형수님 집안? 아니면 사돈 집안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서로 반말했을 수도 있어. 실력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조선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귀족 정치라는 차원에서 특히 중요한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 요 정도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얘네가 중요하고 얘네가 이제 출제에서 기반이 되는 요소인 거고, 조선 같은 경우는 귀족 정치라고 귀족들의 합의 정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선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조선은 중앙 집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왕권을 견제할 만한 신하들의 도구가 중요한데 그게 바로 언론 3사예요. 3사라고만 적으면 돼. 그래서 뭐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있는데 일단 그 정도만 합시다. 일단 요거를 딱 기축으로 받고 일단 요거를 기본으로 외운다는 가정하에 중앙 정치제도를 봐야지. 안 그러면 이놈 저놈 다 외워야 돼. 거기 이제 3번에 5번 있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있죠. 그놈들이 재신과 추밀의 회의기구, 재신, 추밀, 동그라미. 재신과 추밀의 회의기구다라는 걸 반드시 동그라미를 쳐두십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고려의 귀족 정치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고려가 이런 거지. 향리들과 호족들이 그쵸? 이권을 나눠 먹는 형태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이걸 특히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추원 3사 어사대는 그나마 어사대 조금 더 체크하시고 이게 나중에 그 써나 조선의 사헌부랑 역할이 비슷합니다. 고려의 어사대 좀 닮은 것도 체크할게. 고려의 3사하고 고려의 어사대하고 조선의 사헌부 3사 중에서 특히 사헌부라는 감찰 조직이 있는데 얘하고 역할이 좀 비슷하더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병마사의 기원은 그렇죠. 병마사를 계층한 것으로 뭐 중앙부는 문화시중 중서랑 상사성이 겸하고 뭐 합의에 따라 방위적진을 지휘했으며 합의에 따라 밑줄. 조선에서는 절대 이 키워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귀족들이 결과적으로는 군사를 헌납, 자선업체 자선하는 것처럼 왕한테 군사를 인심 써서 생색내면서 주는 거를 합의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다 이거야. 좀 생색내서 나쁘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조선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다 왕건데. 이해되셨죠? 왕이 시키면 해야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간관은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과거에 대해 힘써 간언하는 일, 부당한 조칙을 돌려보내는 일, 그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 서경. 이 동그라미. 이거는 조선 때도 계승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어사대. 쓰세요. 어사대가 하는 일이야. 어사대. 어사대. 그리고 거기 중서문화성이 국정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 그 1번의 자료가 그 사료 첫 번째에 나와 있죠. 성종 원년에 내서문화성으로 고쳤으며 문종 15년에 뭐 중서문화성으로 고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를 1번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냥 중서문화성이 하는 일이 뭐임? 다른 애들을 컨트롤하는 일이야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양가는 없는 외워만 놓으시고, 지방행정 조직은 이제 보세요. 뭐가 중요하느냐? 속현이 더 많다 밑줄. 즉 뭐야? 고려에는 이제 지방행정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거 지운다 이제. 지방행정 버전으로 비교해 보면은 고려는 속현을 향리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 주현보다 수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는 게 향리예요. 향리의 지위가 극도로 높아졌고, 그렇죠. 지방관이 있긴 있는데 어차피 그 지방관이라는 게 왕의 권력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향리의 권한을 절대 앞설 수가 없어. 이해되셨죠? 향리가 그 동네의 대장 역할을 맡는 역할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승급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 다른데,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문벌 귀족이 되는 거고요. 문벌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그것보다 이제 티어가 낮은 직장으로 취직하게 되면 얘가 무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앙으로 진출했을 때는. 괜찮습니까? 근데 조선은 이게 아니야. 조선은 써나 미리 모든 군현의 수령 파견이라고 미리 쓰세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 가면은 요 멘트가 있어. 대략 아마 토시도 안 틀리고 같이 있을걸? 오케이, 일단 써보세요. 마이크 교대해야지. 1시간 지나. 써보세요. 즉 지방행정제도에서 특징은 뭐냐, 향리들이 이런 거지. 자기들이 지역에서 민방위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동네를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지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되게 웃겨요. 막 군대를 잘 모으잖아. 50만 명 거뜬히 모아. 근데 조선은 한 5만 명 모으기도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군사를 못 갖게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리고 이 속현에 해당하는 다른 존재들을 또 외워 놓으셔야 되는데, 향부곡소야. 여기다가 일단 쓰세요. 속현에다 달아 놓으세요. 향, 부곡, 소 이렇게 달아 놓으세요. 향, 부곡, 소라고 달아 놓으십시오. 이런, 그쵸. 조그만 동네들에서는 특히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다가 몰아서 살게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좀 이제 잠재적 탈세자 취급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안 좋은 데 살게 시켰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 대항하는 망이 망소이의 난, 이렇게 한번 더 달아 놓으세요. 이 정도 달아 놓으시면 이제 그 이상 할 필요는 없어. 그게 바로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향부곡소예요. 과거등용 제도는 승과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음서는 별표. 음서 별표. 음서는 뭐냐면은 고위 관리의 자손들이, 그쵸, 공무원을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이미 재벌이야 얘네 수준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호족으로 머물러 있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골목대장으로 머물러 있지, 공무원을 굳이 선망하지 않게 돼. 그럼 나라가 권력이 약하기,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귀족 집안들하고 관계를 못 맺으면 큰 타격이거든.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되지 말라고 일부러 음서 제도를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 때는 음서가 통해 안 통해? 조선 때는 음서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 때는 향리도 있고 음서도 그대로 있는데 그 위력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약해집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는 넘어가고 그냥 보기만 하시고, 교육도 개경의 국자감 정도 체크해 놓으시고, 이게 발해 주자감이랑 함정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삼국시대에 부속되는 이제 발해 이제 통일신라 있는데, 발해 통일신라는 솔직히 말하면 삼국시대보다 비중과 급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알겠죠? 지금 이제 그렇게 막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벌의 형성, 그치? 여기서 이제 문벌 귀족의 성격, 이 얘네를
각각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이고 얘하고 좀 닮아있다. 얘하고 좀 닮아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이 문벌귀족 때는 혼인 관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혼인 관계. 얘도 혼인 관계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좀 맥락이 달라. 얘는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몽고랑 결혼한 거니까 외국인이랑 많이 결혼을 하는 거고 귀족들이 여기는 귀족들이 왕실이랑 혼인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넓혀 나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결혼 지참금으로 토지를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왕실에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25페이지에서 그렇죠. 문벌 귀족의 성격 보시면은 과거와 음소 아까 나왔던 게 재탕되죠. 그렇죠. 그리고 정략 결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략 결혼. 그래서 왕과 사돈 관계라고 적으세요. 자, 자지 말고 왕과 사돈 관계라고 적으세요. 문벌 귀족의 성격에다가 정략 결혼에다가 왕과 사돈 관계. 그래서 이자겸의 난 때, 그쵸. 이자겸의 난 때, 이거는 그렇게 인기는 없어. 문벌 귀족들이 결국 왕권을 압도하게 되면서, 봐봐. 이자겸에다가 쓰세요. 이자겸.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냄이라고 쓰세요.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냄. 쉬운 건 그냥 말로 처리할게. 고려 인종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쵸. 이 척중경은 특이한 게 좀 무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신하고 문신하고, 오케이? 예.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귀족화가 돼버렸다는 게 여기서 핵심인데, 그치? 근데 이 문벌 귀족은 솔직히 말하면 무신과 문신 중에서 문신의 함량이 극도로 높은 거거든. 그러니까 무신들은 나중에 문신들의 하청업체 역할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거 제도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시가 없는 거야. 수능을 안 보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각 학교 전교 1등들을 그쵸 총장들이 쓱 보고 자기가 만든 사설 시험지 내밀어서 수시로 뽑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신들이 문신의 비서관처럼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구두 닦아와. 오케이? 야, 너 이거 문서 타이핑 해와. 나라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오케이? 역할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때 봐봐. 이 향리 세력이 무신들이랑 손잡고 반란 일으킨 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일단 고구려 계승의식 표방. 그렇죠? 지방 출신의 개혁적 관리라는 거는 쓰세요. 향리 얘기하는 거예요. 향리하고 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향리랑 무신들이 지방 세력으로서 제일 많이 몰려있던 세종시 같은 역할이 서경, 지금의 평양인데 여기서 묘청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쵸 써봐 칭제 건원에다가 대화국이라고 써. 대화국. 대위구나. 대위국. 그래서 묘청 등의 아래기를 자 사료 볼게요. 사료 26페이지 묘청 등의 아래기를 신등의 임원역 땅을 보니 음양가가 말하는 대명당입니다. 만약 궁궐을 세워서 옮기시면 천하를 합병할 수 있고 36국이 다 신하가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거기 금나라가 앉아있는 게 힌트야. 거의 동그라미 금나라. 이제 뒤에서 다룰 건데요. 이 금나라는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쓰세요. 이렇게 찌를 달아 넣으세요. 나중에 명이 된다. 이렇게 딱 한 글자씩 다 달아 넣으세요. 이렇게. 쓰시고 난 책 가져올게. 깔끔스럽네. 역시 복사기가 좋아야 돼. 여러분들 필기하실 동안 또 산타클로스를 해보겠습니다. 또. 자, 받으십시오. 이제 2권, 오늘 2권까지 나갈 거 싹 다 필기시키는 중입니다. 자, 일단 쓰시면서 들으시는데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정치 위주로만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같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하루 안에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다룬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로 정리해 놓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죠. 정리 따로 하시길. 이거 안 줬지 내가.
정답과 해설 이따가 드리면 되고. 다 쓰셨나요? 다 쓰셨나요? 갖고 자 쓰시고 2권 정답 해설 다 나눠드렸습니다. 정리 짝짝 해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묘청이 얘기하는 건 요거야. 자, 뭐야, 이 금나라가 몬골귀족 시기 때 하도 쳐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몬골귀족들이 결국 금과 4대 관계를 맺습니다. 이자겸이 야, 우리 금나라한테 싸워봤자 안 돼. 그러니까 얘네랑 4대 군신 관계를 맺자. 군신 관계. 우리 얘네랑 신하와 임금 관계로 얘네한테 복종하자.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로 야, 금나라 정도는 쳐부술 수 있잖아 라고 지금 묘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서경 세력. 서경 호족들을 뒤에 얻고 지금 서경 측 호족들이랑 그치 개경에 있는 문벌 귀족들이 서로 이제 악다구니 쓰면서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랑 서울이랑 전쟁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수도랑 국가수도가 전쟁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심히 원망하고 탄식하였다. 그리고 국호를 대위라고 연호를 천계라고 하였다. 그래서 되게 웃겨. 궁궐을 짓게 했는데 나중에 또 어떤 써보세요. 뭐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궁궐에 벼락이 떨어졌다. 궁궐에 벼락이 떨어져서 왕이 옮기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경파가 서경파를 다 진압하고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서경 세력 중에서 이제 남은 세력들은 이제 불만 세력으로 무신 정권에 이제 남아 있는 무신이 된 거죠. 무신들이 서경천도 운동 요때에는 진짜 이제 박해를 많이 받고 나중에 흑화돼 갖고 문신들한테 계속 이제 두드려 맞다가 반란 일으켜서 이제 무신 정권 만든다 이거예요. 무신 정권 중에서는 무신 정권은 좀 비중이 낮고 저거 어딨지? 그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 정도 최충원의 교정도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3번에 4번 3번 중항목에 4번 하항목 보시면 그 아래 항목 보시면 최충원의 교정도감 최후의 정방 요 정도만 보시고 삼별초도 동그라미 칩시다. 삼별초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시면은 이게 무신 정권 중에서 대략적인 부분만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이의 봉기 밑줄 공주 명학소 동그라미 그리고 공주 명학소를 쓰세요. 충순현이라고 고칠 건데 충순현 산업이 만적 그치 만적도 있다. 만적의 봉기는 뭐냐면 주인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밑줄 그거만 그거 두시고 어떤 느낌이냐 야 왕 되는 사람이 따로 있냐라고 무신들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무신들은 향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낮았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요구가 문벌귀족 세력을 다 쳐 죽이고 무력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도 신분이 낮아도 일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은 우리 천민들이 요 무신 정권에 한번 참여해보자. 이해됐습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힘만 세면은 천민 출신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거란과의 전쟁 보면 강동, 육주, 양규, 강감찬 있는데 대외관계에서 보시면 서희의 강동, 육주는 요때 단계예요. 그러니까 요 단계니까 여기에다가 요 단계니까 그렇죠? 얘네랑 싸운 거거든. 이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 외부 침입세력을 여기다 이제 정리해 줄게요. 3단계. 이거 이제 썼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핵심 내는 내용은 아니야. 임진왜란급 서사예요. 임진왜란 몰라? 이순신을 어떻게 몰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릴게요. 거란. 강동 육주가 위치 시험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원나라 몽고는 뭐 없으니까 삼별초 할까? 몽고라고 하자. 몽고. 거란하고 싸울 때는 강동 육주, 몽고하고 싸울 때는 삼별초. 그 다음에
그치. 여진하고 싸울 때는 별무반 이렇게 써두시면 좋고. 그리고 조선 버전 하나만 더 쓸게요. 조선 때도 여진족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때 설치한 게 사군 육진 쓰시면 돼요. 괜찮죠? 이렇게 먼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거란, 여진, 몽골을 한꺼번에 키워드만 싹 정리하고 넘어간다 이거예요. 강감찬 귀지대첩은 너무 쉬우니까 쌩 까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까지 핵심 때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서. 고려후기도 이제 초고속으로 탈출해 보겠습니다. 초고속으로 탈출할 건데 일단 몽골의 내정간 사업보다는 자, 뭐가 중요하느냐, 공민왕의 개혁 정치랑 비교하는 차원에서 쌍성 총관부가 나올긴 할 거야.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 때 땔감으로 등장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쌍성 총관부 일단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응방설치고도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원정 때 정동행성, 쌍성 총관부 정동행성 정도. 그래서 부마국이라는 것도 동그라미 쳐볼게요. 부마국이라는 건 뭐냐면 사위나라예요. 사위나라. 몽고가 고려를 사위나라로 대접해 준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비밀이 있어. 몽골이 고려를 점령할 수는 있는데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쵸, 너무나 많은 산맥이 있어서 기병대를 운영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와서 살아도 외지인처럼 겉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닥 와서 살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날씨는 좋긴 한데. 유서연 학생이 누구지? 맞구나. 아, 동훈이 지금 실장이 물어보길래 잠깐 대답 좀 할게. 오늘 1시, 2시, 5시. 오늘 아침부터 오늘 수고했어요. 그 정도 보시고 공민왕의 개혁정치 요게 더 중요해. 사실 원나라는 그렇게 별게 없어. 우리에게 뭐 그렇게 심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알겠죠? 강화도에서 나오니까 살려줬잖아 어쨌든. 공민왕의 개혁정치 때 이제 쌍성총관부 탈환 쓰세요. 거기 이제 이성계라고 써놔. 이성계에 가별초가 여기 개입을 해서 공민왕이 혼자 깜냥이 안 되니까 이걸 도와주는 모습을 연출할 거라는 거죠.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권문세족 어감, 전민 변정도감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신진사대부 동그라미, 권문세족을 억압했다 동그라미. 이제 지배 세력이 아까 요 단계로 넘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제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공민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공민왕은 신진사대부하고 단독 문제로 그렇다고 내는 경향은 좀 적어. 왜냐면 일찍 죽거든. 출제 경향이. 오케이? 근데 얘네가 살아남아서 조선을 세우니까 얘네가 어쨌든 조선하고 이어지니까 출제 비중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조선 때 다룰게요. 그래서 신돈의 전민변정도감 설치, 이거 별표까지 쳐야 돼. 전민변정도감 설치가 뭘 얘기하는 거냐? 뺏긴 재산을 돌려준다는 느낌이에요. 왜? 이 권문세족들은 고리대금업을 했거든. 고리대금업. 어떤 거? 비싼 돈으로 이자를 꿔주고, 그쵸? 비싼 돈으로 이제 높은 이자를 받아 먹으려다가 공민왕한테 이제 정치적으로 정리당하는 거죠. 그래서 망명대의 어딨지? 기강이 이제 도감을 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제 도감을 두어 밑줄 이를 정비하고 서울은 15일, 여러 지방은 41일 기한하여 잘못 알고 고치는 자는 묻지 않을 것이며 기한이 지나 발각되는 자는 다스릴 것이다. 신돈이 이 개혁 정책을 시행했었다가 나중에 암살당한다 이거예요. 권문세족은 농장과 노비를 소유.
이때는 아직 전민 변정도감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다. 또 농장과 노비를 소유했다. 밑줄. 농장과 노비가 그 처음에 나오는 문벌귀족하고 좀 대비되는 특징이에요. 왜? 얘네는 과거 시험하고 별로 인연이 없는 속된 말로 검은머리 외국인이에요. 오케이? 권문세족들하고 문벌귀족이 결합하긴 했는데, 오케이? 몽고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더 많았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농장과 노비가 좀 더 특징되는 경향이 있다.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다. 신진사대부는 지방의 향리자재 중심. 다음 장 넘어가서 28페이지. 지방의 향리자재 중심. 밑줄.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세요. 하나 더 쓰세요. 안향의 성리학. 그래서 사료를 한번 볼게요. 사료. 자, 사료. 자, 사료를 보시면은 고려사에 나오는 지금 보시면은 몽골어를 잘해서 몽골 친구를 많이 둔 덕에 재상에 올랐네. 자, 이게 바로 쓰세요.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죠. 권문세족을 얘기하는 거고, 최우는 그치 행정실무에 능한 사람을 첫째로 문학에는 능하나 그쵸. 행정실무에 뭐 능하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는 무신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신정권의 최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멸망 때에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 이성계 최영. 이거 완전 중요하죠. 이성계 최영. 이 사람들이, 어이구. 신진사대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성계 최영인 거고, 여기 정도전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정도전, 여기에 이제 이성계가 들어가는데, 이 둘이 이제, 집권해서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흐름만 체크해 두시고 과전법은 조선 가서 할게요. 지금 해봐야 이득이 안 돼. 다만 함정은 분석해 줄게요. 뭐냐면은 조선 건국 후에 과전법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조선 건국 전에 과전법 이거 체킹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진도 넘어갈게요. 문제 몇 문제 풀게요. 중앙 정치 제도를 위주로 낼 거라는 거예요. 요는 그래서 그치 여기 한번 어디 갔지? 그래 저기 35페이지 가봐. 35페이지 가시면은 18번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20번 좀 난이도 있어요. 18번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번 문제가 좀 더 그 결정적인 문제인데 여기를 활용하고 있죠. 여기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번, 20번 그래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정답자 한번 보면서 돌게. 좀 잘 골랐어요. 좀 골라보시고 봐봐 이때 누구겠어 지배 세력이 저기 칠판에 써준 것 중에 누구 같아? 몽골이 침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몽고한테 항복한 다음은 권문세족이겠죠. 여기서부터 무신 여기서부터 권문세족이겠지. 힌트 드렸어? 한번 풀어보세요. 괜찮습니까? 들었죠? 그거 갖고 풀어보세요. 그렇지 잘했는데? 그래 잘했어 맞아 잘했어. 조금 아까웠어요. 자 봐봐요. 몽골가 강화하면서부터 지배 세력이 바뀌는 거잖아. 자 봐봐 칠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몽고가
어디 쪽에 써 있어? 무신정권이랑 싸운 거죠. 몽골가 강화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때부터는 지배 세력이 누구로 바뀐 거야? 군문세족으로 바뀐 거죠.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는 걸 고르라 이거야. 문제는 이제 풀어줄게. 자, 일단은 한 10초만 더 드리고 이제 바로 또 조선 들어가야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시간에 왕조 하나씩 해먹네. 자, 볼게요. 18번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몽골가의 강화 때문에 권문세족이 등장했다는 거고, 정답은 1번. 신진사대부는 나오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을 활용하는 거잖아. 요 구간을 활용했다라는 거잖아. 맞죠? 딱 요 구간 활용했다라는 거고, 기철일파를 숙청하였대. 요 구간을 또 활용하고 있죠.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알겠어. 아, 흐름 순서인데 지배 세력이나 침입 세력을 교묘하게 분기별로 섞어 놓는구나. 얘네가 신호탄이 되는 역할이구나. 약간 20번도 비슷해. 결국 패턴은 비슷해. 봐봐. 디귿 복적 딸이 밑줄 공녀로 가게 되자 근심하고 번민하다가 병이 생겼다. 공녀라는 거는 요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 이때는 항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녀를 바칠 필요가 없어. 공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자를 이제 그 상품처럼 보내는 거예요. 타국에다가. 이때죠, 요때. 몽고 때문에. 몽고한테 바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방은 무신정권이라서 안 돼요. 쓰세요. 도방 무신정권이요. 삼별초도 무신정권이야.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무신정권이야. 왕실과 관련된 체크. 이거 정답. 정동행성 체크. 이거 정답. 대위국이라고 하는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니까 요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딱 요 구간만 짚고 있지. 괜찮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패턴만 이제 외워놓으면 그렇게 문제는 없고, 이제 바로 조선 들어가서 조금만 보고 싶게 한 7분만 보고 싶게요. 조선 그래도 들어가는 깔짝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조선에서 보시면은, 조선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그 통치체제 정비, 그러니까 중앙 정치 조직이 제일 어려워. 이거. 이 통치체제 정비의 이제 사료를 별표 치셔야 돼. 그 다음에 위에 왕들을 분류해주는 작업을 약간 거칠 거예요. 이제 조선 들어갔으니까 싹 다 지울게요. 와, 근력 운동이네 이거. 보시죠. 자, 뭐냐면은 조선은 고려하고도 만나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중앙 정치 제도를 한 문제 정도 낼 가능성이 있는데, 웃긴 건 조선은 조선 후기하고 완전히 거의 다른 나라가 돼버립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요 구간에서 내는 신분제도, 그 다음에 세금, 수치체제라고 하는데 수치체제 붕괴, 요거를 좀 내는 경향이 있어.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쓰세요. 일단 이게 좀 핵심적인 맥락이요. 키워드가. 써보세요. 너무 이 뒤로 안 나, 이거. 보이긴 보인다, 그래도. 좀 높여볼까? 다 쓰셨는지요? 아니야, 안 쓰셨어요? 좀 기다릴까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거야. 아, 조선은 좀 더 고려보다 중앙 집권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제도에서 언론기관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고, 신분제하고 수치체제가 붕괴되는 이유는 얘가 결과로 작동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에서 양반이 늘어나고
그렇죠. 수치 체제에서는 세금이 평민에게 과잉되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나고 뭐 사회가 좀 더 평등하게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랑 좀 엮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랑 정치랑 후기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여기서 이제 보자면 태종하고 세조를 엮어 태종 세조 엮어 태종 세조 엮으시고 그러니까 태종하고 세조가 한 세트로 출제되는 문제가 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종하고 성종이 좀 한 듀오로 엮이는 경우가 많아요. 길게는 태종까지 하자. 태종까지 하자.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는 비중이 떨어지고 이게 비중이 높고 이게 비중이 높죠. 그래서 둘이 좀 그 기출의 듀오가 되는 경우가 좀 많다. 알겠습니까? 성종. 그래서 태조 같은 경우는 재상 중심의 정치니까 왕권이 약해졌다라는 거야. 왜? 조선은 신권하고 왕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똑똑하면 왕이 권력을 잡는 거고 신하가 똑똑하면 신하가 권력을 잡는 걸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교대하면서 정치를 한다라는 건데 태종 같은 경우는 육조 직계제 체크. 육조 직계제. 의정부의 권한을 낮춘다 이렇게 써놔. 육조 직계제는 뭐라고? 육조의 권한을 낮춘다. 육조의 권한? 의정부의 권한을 낮춘다. 의정부의 권한을 낮춘다라고 쓰시고 세종 같은 경우는 의정부 서사제 밑줄.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가 총리실이나 이제 국무총리실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를 말하는 건데 신하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의정부 서사제. 결정권이 없다. 육조 직계제.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이제 핵심이 되고요. 태종실록에 나오죠. 의정부의 서사를 육조에 나누어 귀속시켰다. 왕은 거기다 쓰는 그게 육조 직계제야. 육조에 귀속시켰다. 육조 직계제.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세조실록은 육조 봐봐요. 지금 어디 있어? 상황이 어려서 밑줄. 그러니까 반란이 일으켰지. 그러니까 신하들을 못 믿는다는 거야. 모두 대신에게 맡겨 논의 시행하였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왕통을 계승하여 모든 군국 서물을 모두 처리하면 밑줄. 군국 서물을 모두 내가 처리한다. 이런 거죠. 권력은 나눌 수 없다. 이건 내 거임. 알겠습니까? 그럼 육조 직계제인 거 딱 티나는 거. 중앙행정 통치체제 정비는 쉬었다 할게요. 5분 쉬었다가 물도 떠오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때 가서 또 보죠. 오케이? 쉬세요. 그러면